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황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몇 젊은이들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사람 정도가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도 전달하고 제 생각도 거기에 덧붙여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백종원 씨는 저희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분을 뭐 사업가라고 그래야 될지 방송인이라고 그래야 될지 예능인이라고 그래야 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백종원 씨가 대한민국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래는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 계속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즘 구독, 좋아요, 제 유튜브를 보는 시청 시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그냥 잠재적으로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번 돼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유튜브는 아주 높바로 진보에서 그냥 철저한 좌파였던 그 사람이 그들의 비행과 비리에 넌더리가 나서 우파로 전향한 것 같은 유튜버가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원래 우파 유튜버고 그 두 사람이 백종원 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그런 논조의 방송을 해서 그것을 제가 듣고 나랑 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네 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바램일 겁니다. 아마 바램이지 이것이 현실로 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또한 백종원 씨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우선 백종원 씨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국민의 한 사람인 또 더 있을지 모르는 그냥 바램 정도로 가볍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백종원 씨는 집밥백 선생, 또 골목식당,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런 재미도 있으면서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메시지가 있는 방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방송사 측의 제작 의도도 있겠지만 백종원 씨의 의견이 상당 부분 저는 그 프로그램에 반영이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 백종원 씨가 출연하는 그 예능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 백종원 씨의 의견이 많이 투입됐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러면 왜 백종원 씨가 정치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뭡니까?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가장이나 부부가 엄마 아버지는 무슨 가정의 엄마 아버지가 하는 것도 살림살이입니다. 규모의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가정의 가장들은 가족들의 생명과 생활과 행복을 책임지는 거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행복과 생활과 안락과 평안함을 책임지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럼 국가의 살림은 수입, 세금에 맞추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서 국민의 행복과 생활을,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훌륭한 가장은 집안에 빚을 지지 않고 규모 내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훌륭한 가장인 것입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저기 바깥에 나가서 빚지고 빚쟁이들이 집에 빚을 받으러 오도록 해서 하는 살림은 아무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도 훌륭한 가정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들어오는 세금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좋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빚이 1,000조 가까이 앞으로 2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1,000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된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이라는 거, 그러면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기업은 가정보다는 규모가 크고 국가보다는 규모가 작은 범위 내에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기업입니다. 마찬가지죠. 운영하는 거. 대통령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기업의 CEO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가정의 가장도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규모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치판에 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주로 정치판에 가서 있기 때문에 경제도 잘 모르고 이론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알고 실천할지 모르고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경제가 뭔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러한 계획과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밑에서 돈 받고 입으로만 떠들고 이론으로만 하던 사람들이 정부나 정치판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백종원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망해도 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면서 현장에서 체득한 것이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이론과 실무가 딱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는 어떤 장점, CEO로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연대 사회복지과를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가 뭡니까? 복지가 사람의 생활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이론을 배우는 데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인간들의 삶을 안락하게 하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백종원 씨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고물고물해서 유치원에도 다니고 초등학생도 다니고 학부형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교육 현장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 자녀를 통해서 교육 현장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프랜차이즈가 잘 되고 프랜차이즈와 더불어서 더본코리아라는 백종원 씨 회사의 본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을지를 낱낱이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이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본사에서 도움을 줘야지 그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종원 씨는 방송을 하면서도 그냥 방송을 위한 방송만 하지 않습니다. 집밥백 선생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혼자 살면서 혼자 생활을 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부실해서 청년들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만 시켜 먹고 이러니까 몸집은 불어나는데 체질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밥을 쉽게 해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능장이라든지 밥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이 음식은 이렇게 쏙닥거려서 이렇게 썰어서 뭐 몇 숟갈 이렇게 넣는 그런 계량된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싱거우면 소금 더 넣고 짜면은 물 덜 붓고 이러한 양념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전문가인 척, 특별한 사람인 척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셰프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셰프처럼 거창한 복장도 차려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에 출연할 때 어디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샀을 법한 10,000원짜리 정도의 늘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늘 일복장을 입고 방송에 나옵니다. 생활인의 자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몸에 딱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허름한 시장에서 샀을 법한 그런 복장을 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으면서도 안 쓰는 것,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몸 치장하는 것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저는 장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밥백 선생은 그렇고, 골목식당 살펴볼까요? 집밥백 선생은 개인의 삶을 보살피는 프로그램 컨셉이었다면, 골목식당은 정말 소상공인들, 정말 퇴직금 털고 적금 털고 대출 받고 해서 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매컵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바꿔줍니다. 기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갈아 끼는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코칭하지 기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 음식을 정직하게 만들어야 된다.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성스러워야 된다. 대충 하면 안 된다. 단가를 내리고 가격은 싸게, 질은 높이고 가격은 싸게. 그럼 그런 장사는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대로 가리키지 않으면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올까 봐 그 제자리로 그 습관이 돌아가지 않도록 애프터 서비스, 리체크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까지 가서 체크를 합니다.
고객의 불만은 없는지, 물론 방송국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백 선생은 백 선생 나름대로의 자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이거는 농업인들을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농업인들이 어쨌든 농업인들이 없으면 우리 도시인들은 아무리 밥이 많아도 굶어 죽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니까 먹거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이 농촌의 소중함을 집밥 백 선생은 알고 농촌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못난이 감자가 안 팔리자 이마트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네 이 못난이 감자를 좀 팔아다. 정말 압력을 행사하려면 이런 걸 압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에다가. 물론 백종원 씨이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명성과 지명도가 있어서 어떤 사회적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면 이런 데 파워를 써야죠. 못난이 감자, 못난이 고구마, 그 쌓여놓고 갈아엎어야 될 그런 거를 대기업에 얘기해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살고 농민도 살고 국민들도 싸게 구매하니까 쓰고, 너 좋고 나 좋고 사회 좋고 국가 좋고 다 좋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마 생산지에 가서 다시마가 잘 안 팔린다 그러니까 오뚜기 식품 회장에게, 함회장에게 전화해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오동통 라면인가가 나와서 한정 판매로 만들어서 그 다시마를 다 소화하게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를 바로 문제 분석, 해결, 그게 바로바로 동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현장 경험에서 익힌 노하우입니다. 경제학자도 모르고 경영학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종원 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문화가 물 흐르듯이 선순환되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자기의 가치관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갑질 안 하고 사장질 안 하고 뭐 거창한 셰프인 척 안 하고 겸손하고 늘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먼저 해서 만남의 광장에서도 그 김희철이라는 그 그냥 깔끔쟁이 결벽증이 집에서 음식을 일절 안 하는 사람이 칼질을 잘 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백 선생을 보면서 따라서 하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능적인 인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사람이죠. 나이도 지금 50대 중반쯤 됐을까요? 아주 나이도 참 좋은 나이입니다.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단순 명료하고 뭐 비비 꽈가지고 뭐 이론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말에 MSG, 과장, 포장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핵심만 얘기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들, 그 교수들, 되지 못한 교수들, 이론가들 비비 꼬아서 쉬운 얘기도 그냥 비비 꼬아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하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정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저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이 보일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디서 또 낙하산 따고 갑자기 떨어진 돌덩어리야 하고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꿔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클린턴이 했다 그런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지금 이 문턱에서 경제대국을 넘어가느냐, 코로나 이후에 바닥으로 떨어지느냐, 지금 이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후퇴할 위험이 많은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야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다시 도약하느냐, 그런 아주 중대한 시점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경제를 알고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른 방법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융통성이 엄청나게 발휘되는 이 백종원 씨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어찌 보면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해봤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